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사모님은 부부로, 저는 남자 여자로요. 30살 소희의 말에 정화의 세상이 무너졌다. 결혼 38년, 퇴직한 남편 진석과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 했던 정화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였다. 진석은 친구 모임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 소희가 갈 곳이 없다며 임시 거처를 제안했지만 그것은 임시가 아니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약해졌다며 정화에게 참으라 했고 진석은 당신은 가족이잖아라며 아내를 침묵시키려 했다. 정화는 깨달았다. 이것은 젊음과의 경쟁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걸. 집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서 정화는 간병인이 아닌 아내로, 참는 여자가 아닌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60대 중반의 정화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 체면을 지킬 것인가? 존재를 지킬 것인가? 오늘도 할 일이 없네. 진석이 아침부터 투덜거렸다. 정화는 커피를 타며 대답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매일 듣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되었다. 결혼 38년, 퇴직한 남편과의 생활은 예상보다 버거웠다. 정화야, 나 이렇게 살면 빨리 죽을 것 같아. 진석의 말에 정화의 손이 멈췄다. 그 말 속엔 원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정화가 그의 재미없는 삶의 원인인 것처럼 들렸다. 주민센터에서 강이 있다며.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시니어 강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고 오는 사람들도 건성이야. 진석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회식 자리에서 중심이 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었고 그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럼 다른 취미를 찾아보지 그래. 등산이라든지. 등산? 나이 들어서 등산이 무슨 의미야. 젊을 때 못한 걸 지금 해서 뭐해. 진석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루하다고 불평했다. 정화는 38년 동안 진석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다. 진석이 일할 때는 그런 역할 분담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석도 집에 있는데 여전히 모든 일이 정화의 몫이었다. 저녁에 뭐 먹지? 진석이 물었다. 삼겹살 어때? 오랜만에. 삼겹살? 콜레스테롤 높다고 했잖아. 왜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해? 정화의 제안은 늘 거부당했다. 그럼 뭐 먹고 싶어? 간단한 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결국 정화가 결정해야 했다. 진석은 원하는 건 없으면서 원하지 않는 건 많았다. 점심을 먹고 진석은 소파에 누워 TV를 봤다. 예전엔 주말에만 보던 풍경이 이제는 매일이었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꿈꾸던 노년의 모습일까? 정화야, 물 좀. 진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라는 말은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마셨다. 저녁 준비를 하는 정화를 보며 진석이 말했다. 우리 인생이 이게 다야? 매일 똑같이 먹고, 자고, TV 보고. 정화는 칼을 든 손이 멈췄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다른 거. 그날 밤 정화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나는 아내인가 간병인인가라고 적었다가 찢어버렸다. 적고 나니 더 서글펐다. 침대에 누워 진석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대화는 불평뿐이고 웃음은 TV에서만 나온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라버렸을까?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다. 오늘도 할 일이 없네. 진석의 투덜거림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정화는 커피를 타면서 생각했다. 정말 할 일이 없는 건 진석뿐일까? 나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진석이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반가웠다. 집에서 투덜거리는 대신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몇 시에 들어와? 정화가 물었다. 늦을 수도 있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할 얘기가 많거든. 진석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있었다. 정화는 기뻤다. 뭐든 좋으니 재미있게 지내고 오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다.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의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향수 냄새였다. 향수 뿌렸어? 정화가 물었다. 응? 아, 친구가 새로 산 향수를 뿌려봤어. 어때? 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하지만 정화는 알 수 있었다. 그건 여자 향수 냄새였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진석이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살려면 폰도 좀 좋은 걸 써야지. 38년 동안 알아온 진석은 새로운 기계를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웬 스마트폰?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 사진도 찍고 메신저도 하고. 진석은 신이 난 것처럼 말했다. 정화는 혼란스러웠다. 어디서 이런 의욕이 나오는 걸까? 새 스마트폰을 산 진석은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폰 사용법 배우러 간다며 하루 종일 나가는 날도 있었다.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폰을 들여다봤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분명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정화가 물었다. 친구들이야.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진석의 표정은 단체 채팅방을 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과 대화하는 표정이었다. 어느 날 정화는 동네 카페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창가 자리에 진석이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진석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화는 발이 굳어졌다. 진석은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었고 여자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둘의 분위기는 어떻게 봐도 친구 모임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석이 들어와서 한 첫마디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진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 있었다. 뭐가 그렇게 좋았어?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니까 좋더라고. 그날 밤 진석은 샤워를 오래 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머리 좀 짧게 자를까? 갑자기 왜?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정화는 깨달았다. 진석이 변한 건 새로운 취미나 친구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배신감과 동시에 이상한 서글픔이 밀려왔다. 나도 사람이야. 설레는 기분 좀 느끼면 어때? 진석이 어느 날 대놓고 말했다. 변명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진석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졌다.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정화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보였다. 진석아,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어느 날 정화가 용기를 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이 요즘 만나는 그 사람 말이야.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 말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 카페에서 봤어. 정화의 말에 진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다. 아, 소희 말이야? 그냥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 친구야. 내가 왜 친구도 못 만나? 진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38년 동안 나 혼자만 보고 살라고?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다. 친구면 집에도 데려와 봐. 숨길 게 뭐가 있어? 왜 집에 데려와야 해? 밖에서 만나면 되지. 진석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다. 며칠 뒤 진석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정화야, 나 솔직히 말할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낸 것이다. 뭘 말해? 난 이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 진석의 말에 정화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회사 다닐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소희가 당분간 갈 곳이 없다더라고. 진석의 말에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잠깐만. 아니,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 정화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고? 당신은 당신대로 그대로 살면 돼.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당신은 내 가족이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미쳤어? 무슨 소리야 그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미친 소리야? 요즘 세상엔 그런 가정도 많아. 서로 이해하고 살면 되는 거 아냐? 이해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랑 살자는데 내가 이해를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소희는 불쌍한 상황이고 우리는 빈 방도 있잖아. 진석은 마치 자선 사업을 제안하는 것처럼 말했다.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화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진석의 얼굴이 변했다. 정화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할 권리는 나도 있어. 내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라고? 집이 당신 혼자 것이야? 나도 38년 동안 벌어서 만든 집이야. 그날 밤부터 진석은 아픈 척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질지도 몰라.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정화 앞에서는 계속 가슴을 움켜쥐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이 갔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큰딸 미영이 전화했다. 왜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둘째 아들 준호도 같은 말을 했다. 정화는 황당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뭔 말씀을 하셨길래 그냥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가족 모두가 정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화는 점점 고립됐다. 진석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싸우지 마세요라며 정화에게만 양보를 요구했다. 결국 소희가 집에 들어왔다. 정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석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일주일만이라고 했지만 정화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소희는 생각보다 얌전해 보였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와서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인사했다. 그 호칭이 정화의 가슴을 찔렸다.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선을 그은 것이었다. 잠깐만 신세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정화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소희는 빈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고 식사 시간에만 나와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정화는 불편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희는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직 방을 못 구했다며 계속 머물렀다. 진석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정화를 설득했다. 불쌍하잖아. 갈 곳이 없는데. 소희는 점점 당당해졌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저녁 준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진석이 웃었다. 그러게. 정화야, 좀 편해졌지? 하지만 정화는 전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기분이었다. 소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진석 오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느 날부터 소희가 진석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정화의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고마워, 소희야. 진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화가 항의하자 진석은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야. 뭐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 나이 차이가 30살인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 소희는 진석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했다. 진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와서 알려주고 진석의 말에 관심 있게 호응했다. 38년 동안 정화가 해온 일들이었다. 오빠는 정말 똑똑하세요.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신 분담이래요. 소희의 칭찬에 진석은 우쭐했다. 그런가? 하하.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 언제부터 진석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지 않았을까? 어느 날 밤 정화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다. 거실에서 진석과 소희가 나누는 대화였다.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사모님은 부부로, 저는 남자 여자로요. 소희의 말에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좋겠어. 세 명이 모두 행복한 방법이야. 진석의 대답에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정화는 소희와 대화를 시도했다. 소희 씨,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오빠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소희의 대답은 빈틈없었다.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왜요?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정화는 답답했다. 소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진석은 그런 소희를 완전히 편들고 있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것 같았다. 대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진석이 소희에게 돈을 줬던 기록이 있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했다. 또 카드 내역을 보니 소희와 함께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한 기록도 있었다. 정화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답변에 정화는 조금 안도했다. 자식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미영과 준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왔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정화가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도 이해해요. 아버지가 심심하고 외로우셨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어떡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체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텐데. 미영아, 체면이랑 존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화의 질문에 미영은 말을 잃었다. 나는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는 걸 보고 있어야 해.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와 대화해 보세요. 소희 씨를 보내달라고.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아버지는 들을 생각이 없어. 오히려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더라. 그때 진석이 들어왔다. 가족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당황했다. 뭐 하는 거야? 가족 회의야. 앉아. 정화가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이혼을 원해.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 충분히 기회를 줬어. 이혼은 안 해. 난 널 사랑해. 소희도 불쌍하잖아. 진석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 나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내 집을 내 욕망의 숙소로 쓰는 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심해? 38년 동안 한 번도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게 심한 거야. 진석이 화를 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소희를 길거리에 내쫓으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애원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준호야, 너희가 원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조용한 방치였어. 엄마가 참고 사니까 편했던 거지. 정화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38년의 흔적들은 대부분 그 집에 남겨두었다.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집을 나서는 날 소희가 인사를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건 없어요. 당신도 살아야죠.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만 다른 집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작은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정화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외롭지만 자유로웠다. 아무도 투덜거리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지루하지 않다. 지루했던 건 내가 나를 지우고 살았기 때문이야.